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교수인 석희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빛의 과학, 빛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빛이란 게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는 게 오리온 자리 승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남쪽 하늘을 보면은 밝은 별 4개가 보이는데 그게 오리온 자리고요. 그 중간 지점쯤 되면은 지점에 이와 같은 큰 승운이 있습니다. 망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승운에서 보다시피 이와 같이 별들의 탄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탄생된 별들에서는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 별에서 탄생해서 이 빛은 우리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지구한테까지도 오고요. 또 저 멀리 우주 모든 곳에 그 빛이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빛이란 게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빛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선 17세기 네덜란드의 과학자 호이겐스는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 증거로 빛이 반사된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죠? 그것은 빛의 반사 때문인데 이 반사는 파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 굴절, 햇빛을 볼렌즈를 사용해서 작은 점으로 이렇게 집속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굴절 또한 파동의 성질이고요. 또 간섭이란 것은 두 줄기의 빛이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무늬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파동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있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무지개가 보이는데 이 무지개 또한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와 같은 빛의 파동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간섭계라는 것입니다. 마이켈슨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간섭계, 마이켈슨 간섭계 아주 유명한 간섭계인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켈슨 간섭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가 마이클슨 간섭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빔은 나와서 가운데 있는 거울에 도달하며 절반은 통과하고 절반은 방사됩니다. 통과한 빔은 이 거울까지 와서 반사되고 가운데 있는 거울에서 다시 방사됩니다. 처음에 방사된 빔은 이 거울에서 반사되고 가운데 있는 거울에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빔은 합쳐됩니다. 합쳐진 빔은 스크린에 도달하고 원 모양의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이 거리가 바뀝니다.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간섭 무늬가 사라지거나 다시 생깁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간섭 무늬가 생기거나 다시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잘 보셨죠? 여기 보시는 이 링과 같은 이런 원형의 무늬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것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죠?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 중요한 그 어떤 실험적 결과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생기게 된 중요한 그 전의 실험 결과가 바로 이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험이 이와 같이 간단한 그런 간섭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 빛은 입자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은 빛을 금속 표면에 쬐어줬을 때 금속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것을 광전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빛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금속 속에는 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전자들이 많이 있고요. 빛을 쬐어주니까 그 전자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광전자라고 하고요. 이 현상을 광전 효과로 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업적으로 아인슈타인은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빛이 입자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 분명히 빛이 입자지요. 또 굴절 반사 이와 같은 것을 보면 또 빛은 파동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에 대한 해답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략 한 100년쯤 전에 드디어 아주 명쾌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결론은 빛은 입자이면서 또 동시에 파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즉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맞는 빛과 결맞지 않는 빛. 결맞는 빛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 파동이 서로 겹쳐질 때 골과 골, 산과 산이 아주 이렇게 위상이 맞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빛을 결맞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런 빛에는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 그리고 결맞지 않는 빛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파동들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섞여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살아가면서 보는 대부분의 빛은 레이저를 제외한 모든 빛은 결맞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의 빛이라 할 때 이 빛은 굉장히 약하고요. 결맞는 빛, 레이저는 아주 강하다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최초의 레이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레이저는 1960년에 LA 부근에 있는 휴즈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루비 레이저인데 루비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보석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빨간 빛을 내는 그런 보석이고요. 그 루비를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제일 처음 만든 그 레이저인데 보시다시피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에 100% 반사하는 반성이 있고 또 여기는 95% 반사하는 그울이 있고요. 그 중간에 루비 막대를 집어넣고 그 루비 막대에 빛을 비춰서 이와 같은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 번쩍하는 빛을 이 루비 막대에 보내주면 루비 속에 있는 크롬 원자들이 빛을 또 내는데 그걸로 인해서 레이저가 발전해서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에 레이저를 구현을 했고요. 1964년도에 레이저의 원리를 주장한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레이저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레이저를 응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DVD, 블루레이 디스크고요. CD, 또 레이저 포인터, 또 여기 보시는 것은 아주 강한 금속, 스테인리스 금속 표면에 정말 미세하게 글자와 무늬를 새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레이저로
두꺼운 철판도 자르는데 쓸 수 있고요. 또 여기는 광통신, 여러분들도 인터넷 많이 하시죠? 그런 인터넷 통신도 전부 이 광섬유 속을 지나가는 레이저 광선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눈 수술, 라섹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레이저로 하고요. 또 이것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원적인 그런 그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호랑이가 이 공간 속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부 레이저로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레이저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옛날부터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실전에 배치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의 레이저 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CNN에서 보여주는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이저 광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하고 해상에 있는 적의 목표물, 선박이나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뭐 드론 같은 것도 이미 격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결국은 적의 미사일, 심지어 ICBM 같은 것까지 요격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가서 설치해 놓고 온 반사경인데 지구에서 레이저 펄스를 탁 보내줘서 이 반사경에 맞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원자 시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달까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의 어떤 그런 정밀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매년 지구로부터 달이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 자, 이게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은 아주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거대한 수소폭탄인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소폭탄, 이것을 우리가 제어를 해서 정말 제어를 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파괴시키는 데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인공 태양을 우리 지구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원료가 되는 수소는 이 지구상에 무한히 있기 때문에, 무한정했기 때문에 인류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존속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눈곱만한, 깨알만한 이 조그만 그 유리로 된 캡슐이고요. 그 속에 수소 일종, 조금 무거운 수소, 우리가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런 수소를 집어넣고 수백 갈래의 아주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보내어서 이 캡슐을 찌그러뜨립니다. 레이저는 이 압력이 있어요. 광압이라고 하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찌그러들어서 원자 핵과 원자 핵들이 서로 붙어서 융합,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핵융합, 레이저를 이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은 확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엑스선인데요. 엑스선, 이것도 빛의 일종입니다. 레이저도 빛이지만 엑스선도 빛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파장이 매우 짧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투과력이 굉장히 강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가슴 엑스레이 사진 찍죠.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뼈가 뭐 어디서 부러졌는지 또 폐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엑스선은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장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엑스선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가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해서 1901년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1901년도부터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자기가 그 발견한 그 엑스레이로 자기 아내의 손가락을 찍은 사진입니다. 앙상한 이 뼈를 보면서 그의 와이프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포항 공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대한 가속기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것은 길쭉한 이것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가속기로 도대체 뭘 하느냐? 이 가속기들은 아주 강력한 빛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빛 중에서 특별히 엑스레이, 엑스선을 방출해요. 그 강력한 엑스선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나노 구조를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미시한 그런 구조들을 엑스선을 쓰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 가속기들을 만들었고요. 자, 이것은 우리 연구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이런 레이저가 있고요. 이 레이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연구실 레이저의 파워는 전 세계 발전 용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파워가 더 강한 그런 레이저입니다. 물론 펄스폭이 짧은 시간 동안만 강한 거지만 그 순간적인 출력으로 보면은 전 세계 발전 용량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연구는 플라즈마 연구입니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다 분해돼서 핵과 전자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전사 모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파워 레이저, 아주 고출력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고 있고 그 뒤에는 이와 같은 플라즈마 파동이 만들어져서 이걸로 해서 생기는 아주 강력한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자를 아주 짧은 거리에서 아주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이렇게 큰 망원경이고요. 이 망원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학에 처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망원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망원경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이미 그때 들으면서 이게 과학이라는 게 참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또 6학년 때 이 자연책,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하늘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참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 별들을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돈을 모아서 그 교문 앞에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이 망원경을 샀어요. 요만한 망원경. 지금 생각하면은 장난감 망원경이죠. 그걸 사가지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별을 탁 보니까 별이 안 보여서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커야 되고 그래서 이걸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하고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부품은 제가 샀어요. 그때 이미.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도 과학에 대해서 그 관심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난 물리학과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물리를 해오면서 물리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난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고민을 하겠죠. 그런 고민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걸 하라. 좋아하는 걸 쫓아 살아. 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나의 경우가 내가 정말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난 물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물리학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과연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난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건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잘 살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 강연 중에서 질문이 있다든지 좀 더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 그거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